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침묵은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침묵을 비어 있음, 부재 혹은 결핍의 상태로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침묵이 한때 당신을 유독한 관계에 묶어두었던 거대한 에너지의 연결망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행위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수동적인 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혹은 관계로부터의 회피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에너지, 감정, 그리고 의식의 영역에서 침묵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파괴자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앞에서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의 판도를 뒤집는 거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관심, 당신의 모든 감정 데이터를 그들의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당신의 참여에 의존해왔습니다. 당신이 그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바로 그 순간 심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들의 통제 영역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나르시시스트의 세계는 모든 것이 환상, 투사, 조종, 그리고 이야기의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중심에는 바로 당신의 반응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분노, 당신의 혼란, 심지어 자신을 변호하려는 당신의 모든 시도까지도 그 모든 것이 그들의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반응은 그들이 여전히 당신의 정신세계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에게 동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로 그들의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단순히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권력망 전체를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버튼을 계속 눌러줘야만 작동하는 기계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관찰되기 전까지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를 더 이상 관찰하지 않을 때, 그들이 강요하려 했던 현실의 버전에 더 이상 에너지를 주지 않을 때, 당신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존재는 힘을 잃고 붕괴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이 만들어내던 조종과 죄책감, 혼돈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에너지 이야기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당신 없이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깊은 공백, 진공 상태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진공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구축해온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극심한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균열은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와 그 관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양쪽 모두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듭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침묵은 극심한 공황, 분노 또는 당신을 다시 게임에 끌어들이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해 놓은 게임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침묵은 재조정의 공간이 됩니다. 한때 생존과 감정적 혼란의 패턴에 갇혀있던 뇌는 비로소 고요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신경학적 트라우마 반응들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의해 납치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경생물학적 치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침묵이 그토록 강력한 주파수를 갖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역학관계를 혼돈에서 조화로 바꿉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존재에서 관찰하는 존재로 이동합니다. 감정적으로 항상 대기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에너지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권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그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학대 후에 찾아오는 침묵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비겁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심오한 형태의 에너지적 저항입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시스템에 먹이를 주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이 환상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의 패턴보다 나의 평화를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며 나르시시스트 패러다임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비록 조용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을 바꾸는 거대한 파동을 일으킵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멀어질 때 당신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정체성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자아를 형성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을 구축합니다. 내면의 안정감 대신 그들은 외부의 인정, 통제, 그리고 감정적 피드백에 의존하여 깨지기 쉬운 자아상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결코 동등한 파트너나 친구,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현실이라고 믿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심리적 거울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의 우월감, 매력, 혹은 심지어 피해자라는 환상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침묵하고 떠날 때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감정적 불편함을 넘어 정체성 수준의 위기를 촉발합니다. 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나 상실감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본질을 애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수행했던 기능의 붕괴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들의 감정적 공급원, 즉 끊임없는 반응, 갈등, 당신의 비위를 맞추려는 노력, 칭찬, 심지어 당신의 고통까지도 모두 차단해버립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이 매우 불안정한 내면 세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구축한 구조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의 입력 없이는 그들은 평생을 피해왔던 내면의 공허와 마주하게 됩니다. 침묵은 그들이 그토록 도망쳐왔던 것, 바로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 공허함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통해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이는 진정한 연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상호 성장의 자리에서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혼돈을 조절할 필요성 때문에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당신은 그 건물을 지탱하던 비계를 치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과대망상적인 자아상은 그 자체의 거짓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분노, 비난, 책임 전가, 혹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강렬한 시도들이 종종 뒤따릅니다. 이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지탱해주던 거울을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그토록 불안정한 이유는 그것이 폭로의 위협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내면적 취약성, 수치심,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만드는데 수년을 보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 가면을 벗겨버립니다. 그것은 외부 세계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들 자신에게 그들의 매력이나 권력, 조종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깨달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답할 능력이 없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공황을 유발합니다. 당신의 관심 속에 비친 내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나르시시스트적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 정체성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건적입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외부의 입력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침묵은 단순한 공간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멸로 해석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를 터뜨리거나 이야기를 조작하거나 당신을 즉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강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깊은 붕괴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 모든 연극 아래에는 선택된 공급원 없이는 오래 버틸 수 없는 무너져 내리는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부재는 어떤 대립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환상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진실을 마주하도록 강요합니다. 관객이 없으면 공연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배우는 당신이 함께 연기해주던 대본도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감정적 얽힘을 견뎌낸 후 당신이 침묵을 선택할 때 종종 혼란스럽고 심지어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들의 귀환입니다. 이 귀환은 흔히 후버링이라고 불립니다. 이 용어는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그들의 세계로 빨아들이려는 시도라는 본질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재회나 화해 혹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력을 되찾고 그들이 잃어버린 에너지 흐름을 복원하려는 마지막 발악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눈에 한 인격체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공급원일 뿐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당신은 그 공급원을 차단한 것입니다. 후버링은 그들의 에너지적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결과입니다. 언뜻 보기에 후버링은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달콤한 말, 사과, 약한 척하는 모습, 심지어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선언으로 이장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단 하나의 동기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접촉을 재개하고 감정적 파이프라인을 다시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책감, 수치심, 매력, 위기 상황, 심지어 아첨의 형태로 나타나든 목표는 항상 같습니다. 당신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적 얽힘은 그들이 거래하는 화폐입니다. 후버링이 항상 명백한 조종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묘할 수 있습니다. 무심한 척 보내는 메시지, 함께했던 추억 이야기, 그냥 내 생각이 나서 와 같은 말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응답할지 알아보기 위해 보내는 음파 탐지기 신호와 같은 탐침입니다. 만약 당신이 응답한다면 그들은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그 문에 틈이 생기면 그들은 천천히 전략적으로 그 틈을 넓혀 당신을 다시 그 순환의 고리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당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심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논리를 우회하여 당신의 감정적인 내, 특히 고통과 애착을 연결하도록 훈련된 트라우마 유대신경회로에 도달하도록 세심하게 구성된 것입니다.
후버링을 에너지 강탈 행위로 이해하면 이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관계의 마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원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당신의 관심은 그들의 부서진 자아를 먹여 살립니다. 반면에 침묵은 그것을 굶주리게 합니다. 후버링은 당신의 침묵이 만들어낸 에너지 기근에 대한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치유 시도가 아니라 지배와 통제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반사작용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반응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셈이 됩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한 사람조차도 다시 그 역학관계로 유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끌림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후버링이 후회나 사랑을 가장하고 나타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취약한가?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경계를 뚫을 수 있는가? 오래된 프로그래밍은 여전히 작동하는가? 만약 답이 예라면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만약 당신의 침묵이 온전하게 유지된다면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후버링은 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입니다.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이든 뜨는 것을 붙잡으려는 심리적 등가물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구명부표로 이용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주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그들이 다시는 건드릴 수 없는 힘을 지키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역학 관계에서 벗어난 후 당신이 진정으로 의도적인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것은 공허함, 텅 빈 공간, 익숙하지 않은 고요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변화를 위한 가장 심오한 기회 중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 세계 전체를 재배선할 기회입니다. 소통의 단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프로그래밍의 단절입니다. 한때 당신을 감정적 생존 모드에 가두었던 패턴들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혼돈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신경계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은 당신의 뇌를 위험을 예상하고 끊임없이 감정 변화를 살피고 자신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관리하도록 조건화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의 뉴런이 두려움, 죄책감, 의무감 또는 감정적 미끼에 반응하여 발화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이 신경회로는 고속도로처럼 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왜 그런지 깨닫지도 못한 채 반응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을 때도 사과합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행동을 안전과 연관짓도록 학습했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당신이 침묵하고 그 침묵을 유지할 때 당신은 그 순환을 외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방해합니다. 이 방해는 신성한 멈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와 몸이 재조정을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침묵은 기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최고 경계태세에 있던 당신의 시스템은 익숙했던 혼돈을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갈망은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트라우마로부터 해독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망이 익숙한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일관된 무관여를 통해서만 오래된 경로는 약해지고 새로운 경로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 당신의 뇌는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집니다. 감정적 반응성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편도체가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논리, 계획, 자기인식의 자리인 전두엽 피질이 더 활성화됩니다.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깊이 느끼고 의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지 감정적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적, 신경학적 재생입니다. 한때 과잉 경계와 혼란 아래 묻혀있던 당신의 자아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재배선 단계에서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루한 것이 아닌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도록 신경계를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조종을 위장된 사랑이 아닌 당신의 온전함에 대한 위협으로 식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진실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를 위한 거울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울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 당신의 명확함, 허락 없이도 존재할 당신의 권리를 비춰줍니다. 드라마의 부제는 왜곡 이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치유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기회를 줍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믿음을 형성할 공간을 줍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이며 온전한 존재이며 자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결코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탄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치유 여정에서 미묘하지만 기념비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끌림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극들은 힘을 잃습니다. 확인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마무리를 짓고 싶었던 충동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고통을 억누르거나 마음 주위에 벽을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때 나르시시스트의 순환에 묶여있게 했던 주파수를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이 초월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강력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 가하는 마지막 일격입니다. 당신이 더 세게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침묵은 보호나 자기방어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화함에 따라 그 똑같은 침묵은 주권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갈등이 당신에게 닿을 수 없는 새로운 진동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감정적 가용성에 기생했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오직 고요함만을 발견합니다. 그 고요함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입니다. 당신이 저항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조화 속에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한때 힘을 가졌던 에너지장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탈출이 진정한 해방의 순간입니다. 초월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너무나 완벽하게 통합하여 더 이상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감정적인 무게를 갖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억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한때 생존 패턴에 납치되었던 당신의 신경계는 이제 평온한 자각 속에서 휴식합니다.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증오나 두려움이 아닌 중립적인 시선으로 명확하게 봅니다. 당신은 그들의 패턴을 이해하지만 더 이상 그들과 엮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주파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그들의 통제라는 환상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점에서 이것은 가장 위협적인 결과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자극할 수 있는 한 그들은 강력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한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초월할 때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의 기능장애를 반영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에게 완전히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단지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낡은 전술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물리적인 경계선을 넘어 에너지적인 경계선이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고 더 이상 당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의 고통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초월을 마지막 일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수도 대립도 아닌 바로 변화입니다. 당신은 관계 이전의 당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위대하고 더 의식적이며 더 깊이 뿌리내리고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누군가가 됩니다. 당신은 고통을 지혜로, 침묵을 힘으로 연금술처럼 바꾸어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것을 가져다가 이제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월은 치유가 정체성이 되고 평화가 목표가 아닌 당신의 기본값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순환이 더 이상 당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벗어난 패턴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주지 않는 반응 속에서 당신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당신은 솟아올랐고 그들은 더 이상 공동 저자가 없는 이야기 속에서 홀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순환을 초월하는 것은 복수나 저항 혹은 침묵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환이 다시는 당신에게 닿을 수 없는 주파수 너머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더 이상 마무리를 추구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패턴에 공명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당신이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조화를 선택하는 순간 끝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습니다. 그들에게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환의 진정한 끝이며 당신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 조연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이야기의 유일한 작가이자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가장 찬란한 당신의 목소리를 되찾으시길, 그리고 그 목소리로 당신의 삶